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재학 중인 슈가멘토 11기 김수민입니다. 발표에 앞서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22학번에 재학 중이고 입학멘토단 슈가멘토 11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는 저희 앞서 교수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지만 정보보호학과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대입 준비 과정과 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 팁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교수님께서 계속 남아 계실까봐 조금 걱정을 하면서 발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정보보호학부는 앞에서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듯이 2024학년도 입시부터 정보보호학부로 개편되어 개인정보보호 전공과 사이버보안 전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학생으로서 느낀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커리큘럼 부분에서는 프로그래밍 구조부터 암호학 그리고 데이터 통신 및 네트워크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부터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성장하는 정보보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앞서 언론영상학부 소학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학교에는 다양한 소학회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소학회 활동을 통해 동아리뿐만 아니라 학우들과 교류하고 심지어는 선배님들께 여러 가지 조언을 얻으면서 학교 생활 및 전공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보호학과 소학회로는 슈러그, 스윙, 슈퍼스, 인터루드 총 4개의 소학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인 보안인의 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안인의 밤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 재학생, 졸업생이 함께하는 행사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학생분들은 졸업생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가는데요. 여기서 제가 기억나는 선배님들 중에서는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오셨었고 토스 많이 사용하시나요? 토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이때 졸업생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제 자신이 4년 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보호 혁신인재 양성 사업단의 경우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학과에 대한 애정이 너무 넘쳐나셔서 여러 가지 사업단이나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경우 많이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시는데요. 이 사업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졸업 후 진로는 앞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대입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선 현재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과정으로 대입 과정을 준비했고 여러분이 그동안 활동한 것들을 어떻게 대입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초점을 두고 1, 2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학교 생활 동안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그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대입 과정 중에 첫 번째 핵심인 3가지 키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보보호,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스토리와 활동 간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에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글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할지 되게 막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닌 전공 관심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간의 연계성 부분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주제로 활동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활동에서 해당 주제를 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나만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 관련 실험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실험이 실패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실험과 연관된 다른 유사한 실습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과정은 분명 그 학생만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저는 꿈들의 공동교육 과정에서 데이터 과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흥미가 생겨 확률 통계 과목에서 탐구 활동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을 사용하여 확률을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면접에서도 언급했었는데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 요즘 구글에 다 검색하면 많은 오픈소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소프트웨어 학습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아두이노와 인공지능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상하면서 많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심을 갖고 IT나 정보보호와 관련된 꾸준한 기사 스크랩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정보보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두 번째 키워드와 관련해서 기사 스크랩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느꼈고 이를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동안의 대입 정보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 팁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찾은 학생들도 있는 반면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고 진로가 바뀌는 학생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입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깊게 파야 할지, 얼마나 전문성을 갖춰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학창 시절에 대한 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대학에 와보니 전공과 관련된 부분은 기초부터 다시 학습하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관심을 위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결과물이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전공과의 연관성입니다. 생활기록부 축소에 따라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희망 전공과 연결하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공 관련 활동을 한 후 이를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활기록부를 보면 1, 2학년 때 내가 했던 활동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활동 이후 이게 어떤 활동이었고 내가 어떤 점을 느꼈는지 간략하게나마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면접 준비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등 다양한 사람들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질문이 나와도 내가 이 질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친구들을 종종 제 입시 시절에서 봤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이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해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상 질문지 작성하기입니다.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보고 답변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예상 질문지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해 얼마나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기록부 분석하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을 돌아보며 어떤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생활기록부에 언급된 개념은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면접 때 그 활동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개념이 작성된 경우 그 개념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념의 정의를 꼭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관련 이슈를 파악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최근 전공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할 경우 전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생활기록부에 분석한 내용의 일부를 첨부하여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저는 생활기록부에 직접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아마 제 글씨가 조금 작은 탓에 이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지만 직접 생활기록부에 글씨를 쓰면서 정리했던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이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직접 정리한 내용과 생활기록부에 어떤 단어로 어떤 워딩으로 문장이 적혔는지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분석할 때 기재단 활동을 보고 어떤 활동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앞선 면접 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기록부에 적힌 개념만큼은 꼭 숙지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다면 모의 면접을 통해 생활기록부에서 파악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생활기록부와 면접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대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